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시 하고 있습니다. 현대시는 긍정, 부정 잊지 마시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정지용의 백록담 들어가요. 정지용의 백록담 페이지 12페이지고요. 이거 얘들아 길어서 여러분들 얼핏 어이구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관점, 아니다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정지용은요 원래 시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 시 외에도 정지용 씨는 시를 주고 얘들아 이 시를 그냥 자세하게 설명해봐 어떤 내용이야가 그렇게 설명하기 할 수 있는 학생 많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시 자체를 좀 어렵게 쓰고 자기 주관적인 좀 그런 표현력들을 좀 많이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압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뚝뚝 건너뛰면서 표현을 하는 것들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 맞아요. 그래서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긍정 부정으로 넓게 본다. 요거 두 번째 잊지 마세요. 어차피 이게 애매하면 애매할수록 출제자들은 세밀하게 물어볼 수가 없어. 심지어는 오늘 수업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일반적인 표현과 자습서라든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여기에 표현되던 것과 EBS가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 두 군데나 될 걸 아마 세 군데 되나 그럴 거예요. 나 그거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줄 건데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내신이나 수능에서 지금 손해 안 봐. 아, EBS는 저렇게 얘기했구나. 이거 들으셔야 돼요. 어찌됐든 수능을 목표로 하는 수업에서는 EBS를 쫓아갑니다. 됐죠? 잊지 마시고 그걸 내가 구분 설명해 줄게. 걱정하지 마. 자, 어찌됐건 저찌됐건 우리는 넓게 보겠습니다. 자, 이 시는 한라산을 등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것은 핵심이다 거기 밑에다가 쓸 건데, 그 이것은 핵심이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첫 스타트가 한라산을 등반할 거야. 나 이쪽에다 쓰자. 한라산을 등반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겠죠. 정상까지 오르면서 각각의 자연물들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신비롭네. 그래서 마치 나와 하나가 되는 것 같아. 끝. 됐지요. 여기까지면 뭐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알지? 그래, 긍정. 그냥 전반적인 긍정을 얘기할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셔야지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한 단어 물론 한 번쯤은 읽어야죠. 한 번쯤 읽어야 나도 한 번쯤 읽어줄 거야. 오늘은 오늘은 처음이니까 한 번쯤은 읽어줄 거야. 하지만 한 단어에 막 맥을 맞춰서 그러실 필요 없어. 이거 고전시가 아니거든 얘들아. 해석 아니거든.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길어서 나눠놓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쭉 읽어가면서 각각에서 핵심으로 잡고 있는 소재, 중심 소재인데 그게 긍정적이야. 여기에만 맞춰서 쭉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것은 핵심이다에다가 필기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필기하는 거 알고 있지? 쭉 필기할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거기 교재의 지문에, 왜냐면 지문을 한번 읽어줄 거다 보니까 좀 필기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이쪽으로 와서 하고 지울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절정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뻐꾹채꽃. 자, 뻐꾹채꽃 나왔어요. 자, 뻐꾹채꽃이 일의 소재고요. 저 이렇게 하고 출발할게요. 그래야 너희가 읽기 쉽거든. 그치? 뻐꾸채꽃이 키가 점점 소모되다 작아져요. 그러니까 점점점 한 마로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요. 다시 한 마로 오르면 모가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는 얼굴만 이렇게 내미고 있는 요 정도로 이렇게 짧다는 거죠. 그래서 화문처럼 막힌다처럼, 나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요거 지을 거니까. 화문이 꽃문이란 뜻이야. 꽃. 그러니까 꽃처럼 박힌다. 두 번째, 바람이 차가운 함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뻐꾹채 키가 아주 없어지고도요. 8월 한철엔 흩어진 성신처럼 난만하다. 성신이 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꽃과 별에 비유해서, 그래서 EBS에선 이미 그 두 개 밑에 필기되어 있는 거 보이죠? 한라산 등반 과정에서 자, EBS 표현은 여기에서 EBS에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맞네. 이 표현 맞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등반 과정에서 화자가 바라본 뻐꾹채꽃의 모습을요. 비유적으로 처럼 나타낸 거 맞죠? 그리고 그 밑에 제가 가로쳐 놨습니다만 꽃과 써놓으세요. 별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하고요.
그걸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건 뭔가 신비로움 같은 거? 별, 신비롭잖아. 정말 꽃이 그냥 단순한 꽃이라기보단 이렇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부터 출발하는 거 맞잖아.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자, 요거 기진했다의 뜻 잘 보세요. 사실 이게 전반적인 문맥의 흐름과 이런 것들로 보려면 사실 여기서 이 기진했다를 뭘로 봐야 되냐면 황홀했다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뭐냐면 와, 나 진짜 너무 놀라워. 놀랄 정도로 황홀경에 쭉 빠져버렸어.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게 맞지만 잘 들어. 이래서 오늘 수업 잘 들어야 되는 시간. 그렇긴 하지만 얘들아, 이거 EBS에서 뭐냐면 힘이 쭉 다 빠졌다, 즉 기진맥진했다의 단어들 뿌리를 그대로 했어요. 얘는 그거를 응용한 거고, 응용이 아니라 함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나는 너무 힘들어서 기진했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이렇게 필요했어.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상반된 의미이기 때문에 나눠졌을 때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만약 이 작품이 수능에 출연한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EBS대로. 됐죠? 근데 만약 이게 이번에도 여러분들 내신 볼 거잖아. 내신에 나온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선생님 의지대로. 학교 선생님이 이걸 이 둘 중에 어느 거로 가르치실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건 약간의 그래 맞아. 문학이 가지고 있는 애매함 때문에 논란이 다른 것 뿐인 거야. 이런 것들은 선생님을 따라야죠. 됐지? 수능에선 EBS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요런 수업, 그래서 수업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이것까지 다 맞춰서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자, 두 번째 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암고란. 자, 두 번째가 암고란인데요. 난초 종류 중에 하나고요. 그거의 열매입니다. 어쨌든 저 긍정할게요. 환약같이 암고란이라고 하는 그 난초의 열매를요. 환약, 알약처럼 어여쁜 열매로 어여쁜 됐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내 목을 축이고 살아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자, 만약에 이거라면 힘이 다 빠졌어요 라면 정말로 저 암고란의 열매를 그러니까 먹어서 목을 축여서 그래서 내가 좀 힘이 났어요. 다시 힘이 생겼어요. 얘 의미로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쪽으로 봤다면 이거 똑같이 한번 노란색으로 써봐. 만약에 이쪽으로 봤다면 네, 그래서 암고란의 열매를 보니까 너무나 정말 그 아름다움에 도리어 더 힘이 나고 황홀경에 빠졌어요. 그대로 똑같이 저 여기서도 또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거기 광경에 취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의미 같이 알아놔. 백화 옆에서 자 백화가 자 여기다 씁니다. 자작나무거든요. 사실 자작나무 비싸죠. 나는 비싸다라는 그 자작나무를 사면. 그리고 왜 자작나무 겨울 되면 자작나무 숲 보셨습니까? 이쁘다. 하얘 이렇게 막 쭉쭉 뻗어 있는데 나무가 하얗거든. 그래서 하얀 자작나무 숲이 어찌 보면 좀 살짝 무섭고 쓸쓸해 보이지만 저는 좀 압도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좀 예뻐요. 근데 어찌됐건 내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의 감정인데 긍정이겠죠. 저 긍정으로 갑니다. 백화 옆에서 백화가 총루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해골이 될 때까지요. 그렇게 산답니다. 왜냐하면 그 백화가 하얗거든 겨울 되면. 그걸 이제 백골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래서 거기에서 느껴진 이미지는 하얀 이미지. 그런데 뭔가 백골 같은 이미지. 그래서 잘 들어. 긍정적으로 표현할 것이기 때문에 뭔가 백골이니까 죽음의 이미지요? 안 돼요. 거기서의 총루까지 여기서는 뭔가 하얀, 그러니까 정갈하고 뭔가 신비로운 그런 이미지예요. 이렇게 따라오셔야 된다고요. 잊지 마. 그래서 내가 죽어서 백화처럼 뒤에도 나오잖아. 힐 것이 내가 죽어서 만약에 백화처럼 저렇게 하얘지는 것이 숭업지 않다. 숭업다라고 하는 것은 보기 싫다라는 뜻이야. 보기 좋지 않다. 근데 그게 않다니까 숭업지 않다? 보기 좋지 않지 않다. 그러니까 보기 안 좋을 거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됐어? 자, 그리고 나서 귀신도 쓸쓸하게 살지 않는 한 모퉁이쯤 가보니까요. 도채비꽃이 도깨비를 닮아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도채비꽃이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긍정으로 봅니다. 표현 자체는 좀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자, 뒤에 보고 얘기할게. 낮에도 혼자 무서워서요. 파랗게 질린답니다. 그래서 귀신조차 오지 않아요. 그런 곳에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일 거야 이지만
파랗게 질린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파란 거잖아. 사실 질린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너무 파래요. 다 파래요. 이런 의미거든. 그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신비롭죠. 지금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는 그런 산 꼭대기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신비로워요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리고 긍정이니까 맥락 속에서 시를 읽어야 된다고. 이게 길면 길수록, 그리고 정지용 씨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거기에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긍정적이고요. 굳이 파랗다라는 감정 표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감각을 찾자면 뭐 시각적 감각이 두드러지게 쓰였겠네요. 됐지? 자, 바야흐로 해발 6,000척 보시겠지만 해발 6,000척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의 아주 높은 높이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시에서 나오는 이러한 수치가 단순한 수치일 때는 거의 없지요. 그만큼의 거리감,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의 거리감 정말 높아요. 땅에서만큼 높아요. 즉 속세와의 거리감, 그러니까 뭔가 아주 멀리 진짜 뚝 떨어져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 거기 써 있는 거, 거기 아마 동글 가로 있어요. 단절된 거리 정도, 단절감, 그런 느낌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속세 아주 뚝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야. 말소가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다녀요. 이번에는 마소인데요. 근데 마소가 이번에는, 나 길어서 이쪽에다 쓸까? 미안해. 나 길어서 이쪽에다 쓸게. 이번에는 말과 소인데요. 사람을 대수롭게 사람과 잘 어울려요. 왜? 사람이 무서워하지 않거든. 사실 정말로 정말 숲속 깊은 곳이라 사람을 많이 안 본 동물들은 도리어 사람 안 무서워합니다. 자주 봐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사람과 잘 지나고요.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망아지가, 그리고 송아지가 어미말을 따라다니는, 그냥 말들끼리도 잘 지내요. 그러니 자기네들끼리도 잘 지내고 사람들하고도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런 자연의 모습이지요. 그 아래에 첫 새끼를 낳느라고 요것만 잠깐 마소 얘기하면서 화자가 경험한 건데 저 요것만 넘길게요. 이따 하겠습니다. 아마 백록담을 시험 문제 내면 낼 곳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냥 긍정인데 특히나 제가 지금 뺀 6에 해당되는 연이라고 하면 안 되지. 6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일 거예요. 6은 따로 하겠습니다. 풍란에 풍기는 향기, 후각적 심상 나왔네요. 뭐 란 종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꾀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그러니까 청각적 심상 나왔네요. 제주 휘파람 부는 소리 청각, 뭐 제주 휘파람새만은 아니지만 EBS에서는 걔를 뭐라 그랬냐면 화자가 처한 상황의 분위기를 더 돋아준다? 긍정적으로 돋아주겠죠. 막 분위기 좋게 그런 느낌. 돌에 물이 따로 구르는 소리,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 쏴 소리. 바다가 구길 때 나는 소리는 뭐야? 파도가 이렇게 탁 이렇게 치면서 구겨지는 거? 이런 표현력 아주 괜찮죠? 우리는 이렇게 얘들아 수능 공부할 때 막 시감상하는 거 아니야. 그냥 갑니다. 물풀의 동백 떡갈나무 숲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칡렁군이 기어간 흰 돌박이 고부란 길로 다시 나섰어요. 길을 살짝 잘못 들었다가 등등, 저 등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자연물들, 아주 많은 자연물들 속에서 분위기 좋게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문득 마르친 아롬전말이요? 아롬전백이 말이요? 피하지 않아요. 역시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거죠.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에서 맛보는 즐거움이라고 해도 되고, 거기 제가 안 썼습니다만 표현 때문에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시각도 있고, 흰색이란 시각도 있었고요. 후각도 있었고, 소리, 청각도 있었어. 이런 거 우리 이렇게 감각이 많으면 매우 감각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감각적인 표현이 나오면 뭔가 생동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자연물들에게서 느껴지는 생동감이 느껴진다. 뭐 이런 정도 하나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고비고사리라든가 더덕순, 도라지꽃, 취, 삭간나물, 대풀, 석용, 별과 같은 이슬이죠. 이슬을 달고 사는 고산식물들. 그러니까 그냥 높은 곳에 사는 여러 식물 종류들을 나열한 것 같아. 그런 고산식물을 사귀면서 취하며 자며 해요. 누가? 동물들이. 요것도 사실은 얘들아 조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아마 선생님들 표현에서도
화자가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갑니다. 뭔가 취하며 자며 해요. 백록담 조차란 물을요. 조차란 뜻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주 맑고 깨끗한 정갈한 그러한 물을 그리어서 산맥 우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소나기 논난 맞으면 논난 뜻풀이 있습니다. 막 세차게 내리는 그 쭉 막 쏟아지는 그런 비의 모양이기 때문에 소나기를 막 쫙 맞으면서 그러니까 몸이 다 물에 젖었겠지요. 뭐 우산이 따로 있었겠어. 산을 산행했는데 무지개 말리고요. 뭐 몸이 젖었어요? 그러면 무지개에다가 요 몸에 이 옷 젖은 거 좀 말리고 그러다 보니 그렇지만 옷을 말려도 왜 이렇게 바닥 같은데 옷이 젖은 채로 이렇게 앉으면 왜 엉덩이 같은 곳에 옷과 물이 눌러붙고 뭐 알잖아. 젖을 축축한 그거. 하지만 궁둥이에 그래서 꽃물이 이겨서 꽃물 막 들고 그걸 붙인 채로 살은 좀 불어나고요. 왜냐면 물에 젖어 있었으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이 전반적인 얘기가 어떻게 보면 비 맞고 힘겨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냥 자연물들이 쭉 있었어요 라고 하는 그냥 긍정적으로 보는데 잘 들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뭔가 취하며 자며 하고 비를 맞으면 또 엉덩이에 꽃물도 들여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도 퉁퉁퉁퉁 불어가면서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동물들이 라는 관점은 EBS고요. 그래서 EBS는 동물 하지만 화자가 그러했어. 거기서 비를 갑자기 맞다 보니까 이랬어 라는 화자야 라고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요건 알아두는 거지만 어쨌든 수능은 동물들이 그렇게 살더라 라는 모습을 봤어 라는 뜻이에요. 됐지? 자, 라스트 가겠습니다.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왜 너무 맑고 깨끗해서 가재 같은 것도 없고요. 하늘이 돈다. 하늘이 비치는 거겠죠. 정말 맑고 깨끗해. 자, 맨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백록담의 이 푸르른 맑고 깨끗한 물이에요.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왜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 이제 지쳤어요. 다리가 이제 왜 우리 많이 걸으면 그런 거 있잖아. 걸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서 속아갔다. 쫓겨온 실구름 일말에도 구름이 아주 작은 그 털럭에도요. 백록담이 흐리운다라는 것은 흐리울 정도로 그 정도 아주 요만한 것도 막 아주 그냥 작은 것도 흐림을 느끼게 만들 정도로 얘가 너무 맑고 깨끗해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아주 맑고 깨끗하다를 한자성어로 굳이 찾아드리면 그런 거 우리 청정무구하다라고 맑고 깨끗하고 조금의 털럭도 없다. 또 조금의 아주 흠도 없다. 뭐 이렇게 할 때 청정무구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자, EBS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백록담이 맑고 깨끗한 곳임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표현이다. 맞죠?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포갠 백록담은 쓸쓸하다. 한나절 백록담을 바라보고 이렇게 보면 얼굴과 백록담 물이 이렇게 포개져 있는 듯한 느낌? 뭔가 포개져 있다는 건 붙어 있다는 거? 붙어 있다는 건 하나가 된다는 거? 그렇죠? 자연과 하나가 되어 그렇죠. 물화일체. 잘 따라오네. 그거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백록담은 그래서 쓸쓸하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EBS의 관점 때문에 두려워서 이걸 EBS가 뭐라 명확히 얘기하지 않았더라고. 제가 두려워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원래 개념은 이건 전반적인 긍정이기 때문에 물화일체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물화일체이기 때문에 뭔가 쓸쓸이라는 표현 썼지만 원래 정주영이 살짝 이런 표현도 쓰거든. 그렇지만 이거는 좀 뭔가 맑고 깨끗한 느낌의 그런 쓸쓸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깨달아 졸다 기도조차 잊었느라. 기도하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나는 이 황홀경에 까져 있어. 그냥 무아의 경지야. 물화일체에 푹 빠져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전반적으로 계속해야 돼 얘들아. 긍정이요. 굳이 여기에 한자성어를 하나 더 해줘요. 네, 물화일체의 경지네요. 까지만 하시면 엑기스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전체를 제가 묶어볼게. 여러분들 교재 필기한 거야. 그러니까 전체를 묶어서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자연의 어떤 신비로운 모습이요. 동양사상에서 본다면 얘들아 거의 무릉도원 같은 격? 이런 곳에서 자연과 동화가 되고 물화일체가 되어서 같은 뜻이긴 하지만 너무나 아름답더라. 그 백록담의 그러니까 한라산 정상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 별 내용 없다고.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봐봐 뭐 사실은 뭐 어느 한 부위로 막 할 것도 없지만 그냥 이렇게 쭉 넘어가면 되는 거. 하지만 부분 주의할 것은 있었죠. 그거는 주의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구나. 예, 맞추시고 거기에 EBS에서 했던 거, 그러니까 이것은 X입니다. 위쪽에 두 줄 있네요. 그것까지 확인합니다. 시행을 나누지 않은 산문 형식이다. 네, 맞죠. 행을 나누지 않고 산문 형식으로 나온 거 맞아. 그냥 단지 너무 길어서 1, 2, 3, 4, 5, 6 이거는 하나의 그냥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매우 많았거든요. 한라산의 자연물을 생생하게, 네, 생동감 있게, 지웠어? 그래. 생동감 있게 묘사할 건, 생생하게 묘사할 건, 그 표현이라고요. 요게 EBS에서 했던 표현 맞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 맞아. 이 시는 감각적이 많았지. 그렇지. 감각적 많으면 생생하다, 생동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네. EBS 표현은 반드시 익히고 가시는 거야. EBS가 이걸 이렇게 얘기했네. 됐지? 그거 잊지 마시고. 저 이제 안 끝났어요? 저 안 끝났어요? 자, 하나만 합니다. 아까 6을 뺐거든요. 왜냐면 사실 6이 엑기스야. 자, 6 들어갑니다. 6은 여기에서 살짝 아주 벗어난 자신의 매를 읊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마소를 막 보다가 화자가 하나를 봤어요. 뭔가 경험한 사실이야. 뭐냐면 암소가 새끼를 낳는 걸 본 거야. 암소가 새끼를 낳더니 막 도망가 버린 거야. 이제 본인도 이제 뭐 무서웠던지 너무 힘들었던지. 읽을게요. 첫 새끼를 낳느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어요. 너무 힘들었던 거죠. 화자가 본 사실입니다. 얼결에 산길 100리를 돌아서 서귀포로 막 돌아가서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끼를 놓자마자 새끼 놔놓고 호주 막 날가 버린 거지.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인 송아지는 음매 울었어요. 슬프잖아. 그래서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메어달리는 거지. 아직 애기지만 막 어떻게든 자기 엄마가 눈앞에 있는 게 엄마잖아. 새끼들은 낳자마자. 그러니 진짜 엄마는 사라졌는데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닌 말이나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메어 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끼들도 이게 화자의 생각입니다. 어미를 잃은 새끼를 보더니 그 새끼를 보면서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모색이라고 하는 건 털 색깔이 다른, 그러니까 실제 뭐 진짜 엄마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손대 말이라든가 아니면 뭐 같은 말 종류여도 뭐 다를 수 있고 소종류여도 다른 어미에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정지용이 이런 거 있잖아. 맡길 것을 생각하니까 나는 울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니까. 정지용이 이런 비약적인 생략 부분이 표현들이 많아서 어려운 시예요. 근데 뭐 어찌됐거나 그걸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우리도 실제로 어미를 잃은 새끼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이 났어요. 정지용이 어떤 시대 시인이요? 일제 강점기 시인이요. 뭐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알죠? 그래서 EBS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왜냐하면 암울한 시대 상황, 우리도 사실은 얘들아 실제 나라를 잃은 거잖아. 조국을 잃었다는 건 뭐 어미를 잃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암울한 시대 상황을 얘기는 했지만 그걸 대놓고 일제 치하 등등을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긴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얘기하는지 모를 수 있죠. 즉 그렇다는 소리는 그게 간접적으로 표현됐다는 소리입니다. EBS에서 얘기한 거 이거. 그래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한 거죠.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누구야? 조선이야? 일본이야. 일본이 우리 민족을 앗아갔잖아. 그래서 마치 일본화해서 우리나라를 점령을 했잖아요. 그렇게 상실된 그런 현실에 대한 슬픔을, 암울한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죠. 역시 아무리 이게 단순히 백록담을 올라갔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연물과의 긍정적 얘기지만 그래도 역시 빼놓을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6에 들어가 있고요. 만약 이게 시험에 다뤄진다면 이 부분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빼서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꼭 좀 기억하자. 자, 이번 시 길다 보니까 전체 큰 틀을 보니까 막 어려운 시는 아닌데도 역시나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그래도 요거 낯선 시라서 조금 의미 있어요.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